법의 조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정책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3위와 7위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큰 이변 없이 김호수 전 차관이 지명이 됐죠. 벌써부터 김호수 후보자를 향해서 친정권 검찰총장이다 혹은 정권의 방패다 여러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친정부 성향을 보여온 김호수 후보자가 과연 일선 검사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 이제부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받아쓰기 검사다. 방탄검찰총장 아니냐 이 오명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다음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여권의 미들맨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정권 관련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김호수 후보자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이 오늘부터 꽤 쏟아졌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기 검찰총장의 인선 기준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검찰총장이 친정권이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보면, 물론 내각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검찰과 사법부입니다. 이 검찰과 사법부 같은 감사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명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전체의 어떤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해야만이 그 정권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대 어떤 정권이 보더라도 부패한 이유가 보면 결국은 견제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결국은 지금 보시면 사법부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이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이제 이 정권과 가까운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같은 그 조직에 있는 분들을 대부분 다 대법관들로 많이 진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민변 출신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함유로 해서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검찰 조직이라는 게는 기소권을 가진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직만큼은 정권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초대 문무일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다 보면 그나마 그래도 현 정권에 대해서 정권 비리에 대해 감시 견제 기능을 수행해 왔던 사람들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겁니다. 할 말을 하는 그렇죠. 총장들. 근데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보면 일단 역대 법무부 차관을 다 3대 법무부 장관실 다 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행보를 보면 결국은 정권과 굉장히 친정권적인 행보를 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하는 게 결국 이런 분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 정권 관련된 수사들을 다 막을 게 아니냐.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소를 안 해버리면. 지금 아시겠지만 울산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적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그러면 정권의 어떤 건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더군다나 이번 검찰총장은 대선을 거치는 바로 이제 검찰총장입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정책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박범계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대통령 국정철학을 같이 한 분을 임명해 놓으면 예. 과연 그러면 야당 후보에 대해서 어떠한 사법적인 어떤 형사사법적인 잣대를 들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솔직히 야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호수 후보자가 친정부 쪽으로 편향된 거 아니냐는 지적에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청와대가 김호수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추천했었는데 최 원장이 중립성 문제로 이를 과거에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친정권 인사다 그런 이야기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막 지명이 돼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1% 발언한 건 저는 이건 대통령 우롱을 넘어서서 대선 불복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대선 불복에 의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감사원장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김호수 후보자 하면 계속 중립성, 편향성 논란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당시 일단 사례가 있었잖아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김호수 후보자를 추천했었는데 두 번이나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수 그 전 차관의 어쨌든 검찰 내에서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평이라는 것은 저 직을 수행하는데 감사위원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원장이 이제 제청 요구를 거부했을 때 그때 사실 그러면은 친정권적 인사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보도가 잇따랐는데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최근에 1년, 2년 동안에 검찰이 겪고 있는 그 큰 문제라는 것이 검찰의 수사 기술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본인도 법무부 차관이었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 지휘권이라는 걸 남용해가지고 대통령의 어쨌든 의중을 받들든 안 들든 간에 무리하게 검찰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이 이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법무부 차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이 밝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언급되었던 장관들, 조국, 추미애 이런 장관들 같으면은 저희가 냉정하게 평가하면 실패한 장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일단 이준석 의원님의 시각으로 개인 봤을 때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정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실패한 판단들을 했을 때 그때 법무부 차관이라 그러면은 장관을 보좌하는 참모 중에 하나인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율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야당 입장에서 명확하게 김호수 후보자에게 캐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차관일 때 어쨌든 그런 참모 역할을 하는 것과 장관과 총장의 관계 속에서 총장이 할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대한민국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립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명쾌하게 본인이 답하지 못했지만은 야당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님 말씀은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당시에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하고 안 하고 떠나서 조국 순서대로 하면 박상기, 조국, 추미애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과 그 갈등에서 차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첨예한 갈등이 계속 벌어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철학이었지만은 검찰 출신이 아닌 분들을 이제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선임했기 때문에 네.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그 소통의 가교가 되었을 것이 이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호수 차관이 다들 예측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좀 잡음이 많다 보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오히려 한쪽에 역성을 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심화시켰던 것인지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전 야당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올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밑바닥에는 정권 수사 맡겠다는 의도 아니냐. 좀 더 깊숙이 만나보면 김호수 후보자가 지명된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트라우마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국민의 법상식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의 권리 보호 대신 기득권 유지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악습을 끊어내고 검찰이 진정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김호수 후보자 임명 배경에 대해서 좀 뜯어보니까 실제로 오늘 일부 보도를 보면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통령에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권력 비리 세 가지만 보면요. 첫째는 이제 탈원전 사건, 그 다음에 울산의 송철호 사건, 그리고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이제 그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탈원전도 언제 원전 폐쇄하느냐. 그 한마디에 시작됐죠. 송철호 사건은 30년 직위, 당선이 소원이다. 그 한마디로 시작됐죠. 그 다음에 그 김학의 사건도 공소시효 지났더라도 수사의 진실을 밝히라. 이거 아닙니까? 이 말은 이게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수사 칼날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막기 위해서 친정권 검사 김호수 임명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의 퇴임 후의 안전은요. 뭐 친정권 검사나 또는 이게 공수처나 또는 이게 우리법연구의 판사나 또는 이게 국회 다석이나 이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퇴임 후의 대통령의 안전은 민심이 지키는 거예요. 국민의 지지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김호수 총장을 임명했다. 그래서 이제 그 제2의 조국, 추미애
이런 게 갈등이 계속돼서 민심이 이반되면 그럼 이게 오히려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은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김호수 후보자 철회까지도 생각하신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시는군요. 근데 박성현 부대변인님, 제가 여기 나왔던 보도를 한 문장 더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서 변호사님이 퇴임 후 안전 때문에 김호수 후보자를 앉힌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건 민심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도 보복성 검찰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지도 반영된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예. 검찰이 보복성 수사를 하려고 해도 그 근거가 있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의 퇴임 후 그 안전을 뭐가 보장하느냐. 그래서 민심이 보장하는 거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민심 이전에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걸 수사를 받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방금 언급하신 그 원전 문제라든지 김학의 불법 출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임기 중에도 대부분 다 소명이 될 것이고 예. 특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검찰의 어떤 무리한 어떤 그 과거 김학의 옹호성 이런 그 수사 이런 걸로 이미 그 민심은 오히려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퇴임 이후의 보복 수사는 과거 정권과는 현격하게 차이 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평가의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굉장히 깨끗하고 예. 정직하게 국정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고려가 주될 것이다 이렇게 잡는 것은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검찰총장은 크게 수사와 또 검찰 조직의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사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정권을 지켜라. 여권 인사를 봐줘라. 이게 철학일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철학은 우리 검찰이 인권 검찰이 되는 겁니다. 수사에서 관행에서 대통령의 철학, 인권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서 임기 중이라도 좀 성과를 내라. 또 하나는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공수처라든지 다른 수사기관 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임기 중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국정 철학의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대통령을 옹호하는, 비호하는 이런 검찰총장 이거는 좀 무리한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 김호수 후보자가 최종 임명이 된다면요. 검찰 진영은 어떻게 꾸려질지도 벌써부터 여러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호수 후보자의 오늘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목소리는 무엇보다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청문회 준비단 들어가면서 한 얘기인데요. 이현정 의원. 네. 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검찰 조직을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지금 제가 검찰 내에서 나오는 소문들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그다음에 이성윤 대검차장, 그다음에 심재철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꾸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는 게 뭐냐면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이제 지명한 사인이 결국은 친정권 검사들, 그동안 역할을 해왔던 검사들을 대거 지금 전진 배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검찰 내부에서도 있고 밖에서도 지금 현존하는 것이죠. 잠시만요. 이 화면에 지금 보이는 이것들이 실제로 지금 법조계 내부에서는 일부긴 합니다만 이런 관측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저도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앞장섰던 검사들이 이제 대거 전면에 나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우려들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이제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거의 낙제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승진이나 유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이제 아까 이 정권 말기로 가면서 결국 정권 보위를 위한 검찰 진영을 짜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사실상 현실화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인사를 해보면 만약에 이런 분들을 대거 전진 배치한다고 그러면 국민이 과연 어떻게 볼까요? 저는요, 정말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 검찰 내부 갈등 때문에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갈등 자체가 차기 정권의 어떤 이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난 4.7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국민 여론은 뭐냐면 이제 제발 좀 방향성을 제대로 잡으라는 거거든요. 자꾸 검찰을 뭔가 정권의 권력기구화하는 걸 멈추라는 이야기인데 이걸 계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저는 앞으로 있을 후과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저는 참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청와대도 그렇고 저는 법무부도 그렇고 이 상황들을 엄중히 봐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사정기구들을 권력의 어떤 친화적인 걸로 하면 당장은 유일할 것 같지만 그러나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다 정권의 짐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윤석열 총장 보십시오. 저렇게 쫓아내놓고 나서 지금 윤 총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차기 유력한 야권의 대권 후보로 섰지 않습니까? 다 그게 민심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현 정부가 정말 제대로 꿰뚫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 때만이 그나마 그래도 국민들이 그래도 검찰에 대해서 정권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일각의 관측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과 대척점에 있었던 이 인물들이 김호수 후보자를 비롯해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성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이 김호수 후보자도요.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은 수사 대상자이고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이런 법률관계 최고수장 자리에 전부 하자투성인 사람만 앉히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정말 캥기는 게 만한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불법을 억누르고 나갈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김호수 후보자도 어떤 지금 혐의와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인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있죠. 예. 거기에 이제 공익신고 제보인 있잖아요. 그 이제 의하면 현재 그 장관 당시에 박상기 장관 그리고 이제 2번이 김호수 차관 그리고 이제 그 차규건 본부장 이런 게 명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면으로 이미 그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저는 관계 피의자가 총장이 되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 보면 저는 세 가지를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첫째는 이제 이번에 검찰총장 추천이 있죠. 예. 이 상당히 그 골고루 이게 당연직 5명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학 교수회장이나 로스쿨 협의회장, 변협회장 이런 게 표에서 누가 1등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조남관 후보나 배성범 이런 순서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게 대통령이 임명권은 있지만 저는 이게 추천의 순위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게 맞는가? 이걸 이게 또 하나 더 지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옛날에 그 윤석열 총장이 그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그때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아예 수사팀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해버리자 이런 게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거의 쿠데타적인 사건이거든요. 총장을 어떻게 수사해서 이유 없이 배제합니까? 이런 게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이분이 20기입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23기거든요. 제가 이제 법조 생활하면서 기수가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만약에 그 의도가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뭐 승진시키고 또는 이제 심재철 예를 들어 남부지검장 이걸 영전시키고 이런 이게 2중, 3중의 방패를 쌓겠다. 이런 의도로 만약에 저는 기수를 소급했다면 그것도 이게 상당히 꼼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서 변호사님이 김호수 후보자의 결격사후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지만 이준석 의원님 뭐 다른 건 일단 접어두더라도 사상 첫 피의자 신분의 검찰총장이라면 검찰 내부에서도 좀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차관, 법무부 차관이 뭐 그런 일에 연루된 경우도 있었고, 뭐 사실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수사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례적이지 않을 거로 여기실 분도 있겠지만은 총장이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진짜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이제 계속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아까 언급되었던 그 영전 예상자들, 소위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글쎄요, 그분들의 이름을 과연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하. 박근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누구였는지 이름 기억나는 분 있으십니까? 지금 정권에서 환경부 장관이 누군지 이름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정부가 검찰을 흔들고 검찰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어쨌든 의사를 투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 사람들 이름을 알게 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그
차장 이름, 대검 차장 이름이랑 그다음에 중앙지검장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다 외우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사람 심기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피했어야 됩니다. 아까 서 변호사도 언급하셨지만은 그 추천되신 네 분 같은 경우에 누가 검찰총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예. 전부 다 수사에 성과가 있는 분들이고 다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은 현재 피의자 상태이고 그리고 친정권 논란이 가장 강한 분을 임명했다는 거는 정면으로 지난 1, 2년 동안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다. 저희 야당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일 부대변인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김호수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검찰총장 출신인 한 인사가 김호수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이성윤 지검장만큼은 용태를 건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일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썩 동의하고 싶지가 않은데. 예. 이성윤 지검장의 그 용태가 그 현재 검찰의 그 조직 안정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저는 이제 검찰 조직인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 내 구체 사정은 모릅니다만은 제가 개별적으로 듣고 이렇게 한 사항으로 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피의자 신분인 사람들이 이제 들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 내에서 윤석열 총장의 어떤 과도한 수사에 좀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제 피의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김학의 사건이 검찰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과도하게 마치 그 정가의 보도처럼 사람들에게 낙인 찍기 방법으로 이 피의자라는 신분을 찍는 것이 과연 어떤 후폭풍이 올지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검찰의 어떤 예컨대 말하자면 무리한 수사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무리한 수사가 과연 김학의 사건밖에 없었을까요? 현재 검찰총장 후보 다른 후보들 그리고 검찰에 있는 수뇌부 중에서 이른바 그 특수 수사를 해왔다는 사람 중에서 그런 수사를 그보다 훨씬 더 더한 수사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왜 과연 김학의 사건에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이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이 단계에서 김학의 수사의 어떤 위법성을 지적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은 검찰이 제수국 감사기고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성과를 좀 공고히 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이런 그 조치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김호수 지금 그 지명자에 대한 그 김학의 사건 피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민심에 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호수 후보자 임명된 이후 오늘 청문회 준비하는 길에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편향성 논란, 그 피의자 신분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